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짧아집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정상이라는데 몸은 자꾸 무겁습니다. 그때 혈관은 조용히 늙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관은 많이 망가져도 바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 중에 약을 꼬박 드시는데도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다리가 붓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뭘 더 해야 하나요? 그분께 저는 운동부터 권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루 한 번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를요. 바로 그 첫 젓가락입니다. 혈관 안쪽 내피는 아주 얇고 예민합니다. 식사 직후 당과 지방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내피는 거센 파도를 맞는 해변처럼 흔들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첫 입과 첫 몇 분이 그 파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소금이 더 문제냐, 단기 더 문제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식후의 급격한 변화가 혈관을 빨리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하루 한 번 바꾸는 순서와 절대 피해야 할 실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그 효과를 밤에 굳히는 저녁 루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쉬운 한 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혈관이 굳는 진짜 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이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더 자주 보는 위험한 순간은 식사 직후 30분부터 90분까지입니다. 이때 혈당과 중성지방이 급히 올라가면 혈관 내피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혈관은 잠깐 딱딱해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식후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주류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어떤 분은 밥은 적게 드시는데도 식후에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인은 음식량이 아니라 첫 입을 너무 달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달달한 음료 한 모금이 시동을 걸면 뒤에 들어오는 평범한 반찬까지도 혈관에겐 더 거칠게 느껴집니다. 혈관은 설탕 그 자체보다 급하게 올라가는 속도를 더 싫어하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주범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냐, 아니면 식후 지방 중성지방 파도냐, 전문가들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식후 급변을 낮추면 혈관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꿔야 할까요? 바로 하루 한 번, 첫 젓가락의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내 식사 시작이 어떤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첫 입을 무엇으로 여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편 저녁 루틴과 연결해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에선 정상인데 몸은 불편하다. 이 말이야말로 혈관 이야기에서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경계선이거나 정상 범위라도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관 문제는 처음엔 통증이 아니라 피로, 손발 냉증, 다리 묵직함, 식후 졸림 같은 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나이 탓으로 넘기지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0이 새 남성 환자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고 발목이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했던 건 그분이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술도 거의 안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습관을 듣는 순간 답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달거나 부드러운 것들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빵 한 조각, 달달한 라떼, 혹은 과일 몇 입,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는 그 첫 입이 혈관엔 빠른 파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외 포인트, 혈관은 의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았어 보다, 나는 순서를 바꿨어에 더 잘 반응합니다. 특히 씹을 필요가 거의 없는 음식은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기 쉬워 혈관 내피에 순간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 부담이 매일 반복되면 숫자는 정상이어도 몸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유난히 이렇게 졸리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건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가 진료실에서 발견한 공통점, 혈관이 좋아진 사람들이 딱 하나 바꾼 하루 한 번의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혈관이 좋아진 분들, 제가 여러 해 진료하면서 공통으로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은 특별한 보약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갑자기 2배로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식사 시작을 바꿨습니다. 하루 한 번만 그 첫 입을 혈관이 편한 방향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주류 의학에서 말하는 기본은 간단합니다. 식후 혈당과 지방의 급격한 상승은 혈관 내피에 부담을 주고 반복되면 염증과 경직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의외로 작고 현실적합니다. 바로 첫 젓가락을 채소 단백질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배추김치든 오이 무침이든 두부든 달걀이든 핵심은 먼저 씹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이 길어지면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혈관에 들어오는 파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 밖 디테일 하나 더. 어떤 분은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채소를 마지막에 몰아서 드셨습니다. 혈관은 마지막 노력보다 처음의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마치 밤에 늦게 물을 들이켜는 것보다 아침에 한 컵으로 몸을 깨우는 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요. 학계에서도 식사 순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를 두고 토론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꽤 의미 있는 차이를 말하고 어떤 연구는 개인차가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대단한 결심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것이 혈관을 바꿉니다. 자, 질문 하나만요. 오늘 저녁 첫 입을 무엇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환점, 식사 순서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딱 3단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한 번 바꾸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 한 모금. 둘째, 씹는 것부터. 셋째,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가 혈관에게는 안전벨트처럼 작동합니다. 먼저 물 한 모금은 작은 신호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입과 목을 적셔주면 첫 입을 급하게 삼키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처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편한 분이 많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어르신은 차가운 자극이 식사를 더 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둘째, 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상추, 오이, 나물 같은 채소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먼저 한두 입.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씹는 시간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천천히 흡수할 준비를 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히 치솟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밥방면은 마지막으로 보내세요. 물론 탄수화물 금지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저탄수냐 균형식이냐로 늘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문제라면 급격하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같은 밥이라도 마지막에 먹으면 그 파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을 먼저 드시나요? 오늘부터 단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다음 섹션부터는 반대로 혈관을 망치는 좋아 보이는 습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그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모르게 혈관을 힘들게 하는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하는데 결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너무 착한 과일 시작입니다. 아침에 과일 한 접시로 가볍게 시작하면 몸이 깨끗해질 것 같지요? 하지만 공복에 달콤한 과일이 먼저 들어가면 어떤 분들에겐 그 식후가 아니라 식전부터 혈당 파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 하나는 혈관 내피는 급격한 혈당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씹을 필요가 없으니 혈관에 도착하는 파도도 빠르지요. 나는 주스니까 건강해 라고 믿는 순간 혈관은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과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니 좋다는 쪽과 현대인은 이미 단기 많으니 과일도 조절해야 한다는 쪽이 맞섭니다.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과일을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와 형태가 중요합니다. 과일은 첫 잎이 아니라 식사 중간이나 후반이 더 편한 분이 많습니다. 주스보다 그대로 씹는 과일이 낫고요. 두 번째 함정은 샐러드도 드레싱부터입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안심했는데 달콤한 드레싱이 먼저 입을 달게 만들면 결국 첫 입이 당이 되어버립니다. 채소를 먹어도 혈관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과일이나 주스를 첫 입으로 드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섹션에서 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덜 힘들게 만드는 한입 속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속도가 혈관의 탄력을 지키는 큰 차이가 됩니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두 번째 큰 함정은 한 입의 속도입니다. 같은 밥, 같은 반찬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식후에 멀쩡하고 어떤 분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음식 종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속도가 혈관의 부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식사 속도가 빠르면 혈당과 지방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혈관 내피가 더 큰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주류 사실이지요. 여기서 예상 밖의 디테일 하나.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습관은 국물로 밀어 넣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불편하거나 목 넘김이 답답해서 반찬을 씻기보다 국으로 삼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씹는 시간을 줄이고 흡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먹는다고 국을 곁들였는데 혈관 입장에선 더 급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천천히 먹기가 정말 혈관 건강을 얼마나 바꾸느냐, 체중 변화가 더 중요하냐, 개인의 인슐린 반응이 더 크냐, 연구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제가 확실히 보는 건 속도는 습관이고 습관은 누적된다는 겁니다. 매일 10분 빨리 먹는 습관이 1년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드릴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5분만 느리게 드셔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리게 먹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5분만이라도 씹는 횟수를 늘리고 국으로 밀어 넣지 않으면 몸은 식사 전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5분이 혈관에 오늘은 급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몇 분 만에 한 그릇을 비우시나요? 그 다음 섹션에서는 단맛의 은신처, 디저트가 아니라 반찬과 소스에 숨어 혈관을 늙게 하는 진짜 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을 늙게 하는 세 번째 함정은 단맛의 은신처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디저트 안 먹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혈관은 디저트보다 더 교묘한 곳에서 당을 만납니다. 바로 반찬, 소스, 음료입니다. 특히 식탁 위에서 가장 흔한 당의 얼굴은 달짝지근한 양념입니다. 겉으론 밥보다 반찬을 많이 먹는 것 같아도 그 양념이 혈관에 빠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주류 사실 하나를 짚자면 당이 과하면 혈당 변동이 커지고 반복되면 혈관 내피의 염증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조림류, 볶음류, 양념장엔 생각보다 단기 숨어 있습니다. 간장 조림의 윤기, 볶음의 감칠맛, 양념장의 부드러운 단맛. 그게 바로 숨은 당입니다. 달지 않게 느껴져도 몸은 당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당 자체가 문제냐, 가공식품의 조합이 문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설탕을 줄여도 소금과 지방이 높으면 혈관이 힘들 수 있고 반대로 지방이 적어도 단기 빠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단일 범인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씁니다. 식후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식후에 졸림이 심하거나 갈증이 갑자기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면 그날 식탁에 숨은 당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반찬을 고를 때 단맛이 입안에 오래 남는가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리고 양념을 찍을 때는 한 번에 많이 찍지 말고 살짝만. 소스는 음식보다 혈관을 더 빨리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조절이 하루 한 번의 변화와 합쳐지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자, 질문 하나. 여러분의 식탁에서 달지 않은데 자꾸 손이 가는 반찬이 있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그 반대로 건강한 줄 알았던 조합이 왜 혈관을 더 딱딱하게 만드는지 피해야 할 조합을 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혈관을 힘들게 하는 조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음식 하나하나는 건강하다고 믿는데 함께 먹는 순간 혈관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합이 바로 짠 음식 플러스 단 음료 또는 달달한 후식입니다. 짭짤한 반찬을 먹고 입이 텁텁하니 달달한 음료로 씻어내는 습관. 정말 흔하지요. 그런데 이 조합은 혈관에게 이중 파도를 줍니다. 소금으로 혈관이 긴장하고 당으로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내피가 더 지치기 쉽습니다. 이건 임상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주류 흐름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나는 음료 안 마셔요. 라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달달한 커피 믹스나 가당 요거트를 후식처럼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인은 간식이 아니라 마무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혈관은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성분과 속도를 봅니다. 학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짠맛이 혈압을 올려서 더 위험하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단맛이 혈당 스파이크로 더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둘이 같이 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권하는 대체 조합은 간단합니다. 짠 음식을 드셨다면 마무리는 단 음료가 아니라 물이나 무가당차로 하세요. 그리고 후식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달지 않게 끝내는 대신 식사 중간에 조금으로 옮겨보세요. 끝에 몰아서가 혈관의 가장 큰 파도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조심 조합은 빵 플러스 잼 플러스 달달한 라떼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 3총사입니다. 씹는 시간은 짧고 들어오는 속도는 빠르고 혈관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특히 아침에 이 조합을 자주 하면 그 하루 시작부터 혈관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끝에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바꾸는 식사 순서는 대부분의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남에게 좋다니까 나도 무조건입니다. 혈관은 개인의 병력과 약, 소화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주류 의학에서 확실한 사실 하나, 당뇨 치료 중이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은 식사 패턴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는 분이 갑자기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미루고 양을 줄이면 어떤 상황에선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어지럼, 식은땀, 손 떨림이 나타나면 혈관이 좋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위가 약한 분 중에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속이 더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특히 생채소가 부담이 되면 오히려 식사가 급해지고 그 자체가 혈관에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채소 먼저가 아니라 부드러운 단백질, 두부, 달걀, 생선부터 시작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즉 원칙은 같아도 형태는 조정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탄수화물 후반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지만 또 어떤 쪽은 총량과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의견을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변화는 오래 못 가고 오래 못 가는 변화가는 혈관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당뇨 약을 드신다. 자주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 위가 예민해 식사 후 더부룩하다. 신장질환으로 식단 제한이 있다. 이 중 해당되면 변화는 작게 시작하고 필요하면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자,
이제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안전하게 부담 없이 시작하는 7일 스타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큰 결심보다 오늘 한 끼의 작은 성공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7일 스타트를 드리겠습니다. 혈관을 바꾸는 핵심은 거창함이 아닙니다. 작게 반복해서 자연스럽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무리한 변화가 오히려 몸을 흔들 수 있으니 7일은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가장 현실적인 기간입니다. 주류 사실 하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 기능은 생활 패턴에 꽤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식후 부담이 줄어들면 몸의 느낌이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바꾸라고 권합니다. 세 끼를 다 바꾸면 실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식사 전 물 한 모금 플러스 첫 입을 씹는 것으로 채소가 부담되면 두부나 달걀로 시작하세요. 3. 1차부터 4일차까지 첫 5분만 천천히 국으로 밀어 넣지 않고 씹는 시간을 늘립니다. 5. 1차부터 6일차까지 숨은 당을 한 가지만 줄이기. 달달한 소스, 커피 믹스, 가당 요거트 중 하나만 끊어도 큽니다. 7일차 짠 음식 뒤 단 음료 조합 끊기. 마무리를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세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많은 분이 좋아졌다는 걸 혈압 수치로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안에 더 먼저 오는 변화는 손발이 덜 차갑다. 식후 졸림이 줄었다. 속이 덜 답답하다 같은 체감입니다. 숫자보다 느낌이 먼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놓치면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가에 대한 장기적 증거는 개인차가 있고 생활 요인이 너무 많아 단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후 급변을 낮추는 방향 자체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변화는 그 자체로 강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한 끼만 바꿀 수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디가 가장 쉽나요? 다음 섹션에서 그 선택을 저녁 루틴으로 연결해 혈관 회복을 밤에 굳히는 방법까지 예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한 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루 한 번, 식사 시작만 바꿔도 혈관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물 한 모금, 첫 입은 씹는 것, 탄수화물은 후반, 이 단순한 순서가 혈관에 급하지 않다는 신호를 줍니다. 주류 사실을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식후 급격한 혈당 지방 변화는 혈관 내피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부담을 낮추는 생활 전략은 꾸준함에서 힘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외 포인트도 기억하세요. 채소를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할 수 있고 천천히 먹기 전체가 어렵다면 첫 5분만 바꿔도 시작이 됩니다. 학계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당이 더 문제냐, 소금이 더 문제냐, 총량이 더 중요하냐. 의견은 갈리지만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는 것이 결국 혈관을 바꿉니다. 이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루틴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끼니 첫 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 예고입니다. 제목에도 적어두었지요. 다음, 저녁 루틴. 혈관은 밤에 회복할 수도 더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작은 습관 하나가 아침의 손발 냉증과 식후 졸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밤에 혈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루틴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번만 바꿔보세요. 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볍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